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하는 순서대로 유 대표님, 강 실장님, 그리고 공 원장님, 그리고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올려놓으신 순서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진행하시는 분 마음이니까. 자, 제가 이번에 읽은 거는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요 책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예전에 읽었던 사람이 다른 책을 또 쓴 거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저기해서 제가 이분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 볼트 테일러라고 그래가지고 30대 후반에, 예, 사진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30대 후반에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원래 뇌과학자예요. 본인 자체가. 예, 그랬는데 8년 만에 회복을 하거든요. 8년 만에 회복을 하는데 그 중간에 본인이 경험하면서 계속 자기 상태를 분석하고 했던 거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보니까 앞쪽 책은 제가 약간 이분이 테드 나왔을 때 그때 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 위주로 좀 된 책이었다면 이번 책은 이제 좀 더 정리가 좀 돼 있는,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2010년에 한번 제가 이제 뇌졸중을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도 뇌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생각, 성격, 그다음에 명상 다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시간을 쏟고 그러기는 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직접적으로 뇌하고 이 연결성 부분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좀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 뒤적여 보니까 같은 분이네? 그럼 읽지 말까? 아니면은 근데 좀 다르게 접근했네? 읽어보자? 약간 이래가지고 이 책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읽다 보니까 또 앞전에 읽었던 1000개의 뇌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서 여기서는 1000개라고 안 하고, 예, 아예 이제 여기는 몇 조개가 넘는다. 실제로는, 예, 약 2조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 1000개의 뇌는 상징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예, 여기서는 이분은 뇌과학자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읽으면서 좋았던 거는 애니어그램이나 MBTI하고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임상이나 이런 쪽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있던 정보들 정리해갖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랬는데 이분은 아예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뇌의 각 부분하고 상관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책 안에서 정리를 해놔요. 예, 그래서 편도체 부분 제외하고 변연계하고 이제 사고 부분하고 요 부분을 마치 공 원장님 전해 주셨던 치아 이거 번호 있잖아요. 네. 치아가 싹 이렇게 넘버링 돼 있는 것처럼 뇌를 그냥 넘버링을 했어요.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고를 담당하는 이쪽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일단 그래요.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감정을 감당하는 그쪽 좌측을 2번, 그 다음에 우측의 감정 부분 3번, 우측의 사고 부분 여기 4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책을 썼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도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정리가 좀 되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명상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우리 인도 같은 데 보면 여기다 점 하나 이렇게 찍잖아요. 네, 예. 예, 향유 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제3의 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때는 그게 편도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이분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따르면 요 4번 뇌 쪽 작용이 그 부분 특성을 감당을 한다.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거 설명을 더 길게 할 수는 있는데 다 하면 너무 번잡해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쪽이 순차적, 그 다음에 원래 있던 거랑 완전히 어긋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현재 중심에,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뭐랄까 그 중에 하나만 그냥 예를 들면 몸을 인식하는데 여기 1번 뇌 같은 경우에는 몸을 내가 타고 있는 것, 내가 타고 있는 장치 이런 걸로 인식을 한대요.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이쪽에 좌뇌의 감정적인 부분에 볼 때는 몸을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우뇌의 감정 부분에서 이해할 때는 몸을 장난감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 몸은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 굉장히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 즐거움. 그리고 이 그 우뇌의 사고 부분에서는 몸을 영원히 머무는 신전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책에서 10장 뒤쪽 8장 부분에서 두뇌 회담이라는 걸 제안을 해요. 두뇌 회담. 그래서 네 가지가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그 표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마치 어떻게 보냐면 우리한테 손이 있고 손이 2개 있고 발이 2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게 더 우세하다, 어떤 게 뭘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분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차피 다 존재하는 거고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필요한 대로 쓰고 그러면서 또 전체의 조화도 항상 염두에다 두고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 관점은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현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추구하거나 찾아내는 불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에 균형을 항상 이렇게 놓고 있는 중용의 상태를 놓는 그 부분하고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그 책,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묵상할 때 사실 묵상 따로 몸하고 뭐 연결을 생각하는 거하고 요거는 하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날마다 묵상할 때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이 이게 지금 잡힌 묵상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할 때, 현실에다 적용할 때도 이 네 가지 관점의 균형을 적절하게 현재 적용하려는 게 뭔데 내가 요 한쪽에 너무 치우친 지금 적용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험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영미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읽은 책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유 대표님이 그 실무 AI 활용 연구소 스터디에서 추천해 주신 AI 활용 프로젝트예요. 상상이 일상이 되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쭉 이렇게 읽었는데 벌써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에 활용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던 것이 그래도 굉장히 일상에 또 실무 활용에 많이 사용을 벌써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족의 이제 캐릭터들을 해서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소개였는데 벌써 그 아빠의 부분, 업무 창업을 위한 그리고 또 사업 아이디어를 또 브레인스토밍하는 거라든지 사업 계획서 쓰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또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고 또 엄마의 삶에서는 이제 평범한 주부가 AI 매니아가 되어서 아침 루틴이라든지 건강 관리, 식단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저한테 이번에 좀 바로 적용을 했던 것은 그 N잡러를 꿈꾸는 이모의 생활에서 이 이모가 이제 디자이너인데 그 이제 AI 굿즈를 POD 샵에다가 이제
자기의 뭐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도 좀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 그 뚱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연이도 그렇고 저희 막둥이도 그렇고 뚱이를 굉장히 일러스트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는 이제 굿즈를 좀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 부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자녀의 그 입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그 진로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올해 좀 더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서 자녀를 좀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독서 토론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책을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차인표 그 배우가 이제 소설을 이제 썼어요. 그 소설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필수 도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차인표 작가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표현력과 문체가 굉장히 이제 독특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낸 책은 이제 역사서인데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필리핀에서 55년 동안 이렇게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가 고국에 이제 재회하는 장면의 뉴스를 접하고 거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소설의 첫 장면은 호랑이 마을, 백두산에 있는 호랑이 마을에 대한 이제 묘사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서정적인 영화의 첫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 문체도 굉장히 좀 아름답고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한 이제 성품과 그리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을 때 결국 우리를 설계하는 건 연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가치관을 이 소설에다가 어떻게 녹였을지 좀 이제 기대가 되는 휴먼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뭐 좀 단숨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독서 토론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파친코라는 소설을 이제 쭉 장편 소설을 이제 읽었는데 8월 말에 또 애플 TV에서 이제 시즌 2가 이제 드라마로 이제 방영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드라마는 또 이제 원작 소설과는 또 다르게 각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각 시즌의 각 회별로 감독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그 감독의 이제 개성과 그 영상에 담는 그 영상미가 굉장히 좀 볼만한 그런 포인트인데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에서 좀 굉장히 좀 작품성 있는 영화도 이 독서 토론에 소개하는 걸로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인표 씨 책은 영국에서 이렇게 추천작으로 소개된 걸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화 소개도 한번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굿 아이디어 접수합니다. 다음 공 원장님 발표하고 그다음에는 최미정 대표님, 박은서 대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 이번 주에 읽는 책은 지난주 우리 그 읽었던 그 권연경 교수가 지은 책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요. 그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하여튼 같은 교수가 지은 거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용된 구절을 하나 이렇게 옮겼어요. 그 일체 유심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교 용어인데요. 그 모든 것은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하는 불교에서 나온 글이고요.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 그 유학을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이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서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물을 먹었고요. 참 잘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해골 머리, 그러니까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던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이분이 그 물을 먹고 이게 이제 정하냐 부정하냐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또 그런 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그걸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책은 결국은 우리 바울이 쓴 어떤 그 성경을 짚어보고 있는 중인데, 그 관점,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쓴 관점에서 현재의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는 그런 중요한 책, 뭐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앙적인 내용이라서 많이 뭐 말씀드리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부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 지난번에 했던 행위 없는 구원하고 연결된 책이라서 제가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원의 목표가 잘 달성된 그런 책으로 고맙습니다. 최미정 대표님은 맨 나중에 클로징 멘트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은세 대표님 발표하겠습니다. 박은세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저는 4분 정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마음을 대신한다? 제 마음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게 어쩌면 얘가 대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아침에도 좀 느낌도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의 결혼 중에서 한 제목을 말씀드려보면은 욕심낼 자격은 따로 없다라는 뜻이고요. 내 제목이고요. 제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적당히만 살아왔던 내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자격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누구나 정해지지 않는 한계선을 내 멋대로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보는 시기였다. 그 한계선이 하한선이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행하면 안 되지. 힘들어도 정도껏 힘들어야지 라는 생각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이 됐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 한계선은 상한선이었다. 더 행복해지려는 나를, 그건 욕심이야. 넌 아직 자격이 안 돼 라는 말을 끌어내리곤 했다. 좋은 기회를 마주했을 때도, 인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도, 도전할 용기가 필요할 때도 스스로 막아서는 건 나 자신이었다. 이것도 이제 저한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나는 중간중간에 다 떼고 제가 필요한 얘기만, 저하고 연관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넘 봐도 괜찮을 것 같은 내 꿈이 아닌 것들을 내 꿈이라 둘러댔다. 그리고 나조차도 그 꿈들을 내 꿈이라고 믿어버렸다. 어쩌다 좋은 걸 손에 쥐게 되었을 때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불편함에 가진 걸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고 욕심 없는 착한 사람의 심성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흘려보낸 청춘이 너무나 아깝다고 깨닫는 순간, 텅 빈 집에 앉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그날, 내가 했던 다짐들은 이랬다.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하고 좋은 걸 얻으면 가분하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 욕심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비난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많이 원할수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적당히 마음 가는 곳에 아깝게 힘 뺄 필요가 없었다. 정말로 살고 싶은 삶과 그걸 이루는 요소들만 집중하기로 시작했을 때 몇 달 뒤, 몇 년 뒤에 되돌아보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 마음을 위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안에 끝났나요? 너무 좋은 말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사람을 안다는 것,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기 부제가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대사들 중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모르겠다, 이런 대사들이 가끔 나오죠. 이렇게 누군가 안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일을 안다거나 이름을 안다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편하게 풀어서 말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사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썼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우리 가족이든 또는 이웃이든 친구든 그 마음을 뭐 독심술은 아니지만 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기 이 책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그 상대방이 누군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느끼게끔 하는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취하는 자세를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책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방식을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대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면 당신은 분명 인생의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또 책에 디미니셔와 일루미네이터를 소개를 합니다. 디미니셔는 제 능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디미니셔는 타인을 친구가 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흔히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디미니셔 네이더에 타인은 잡히지 않는다라고 디미니셔를 소개합니다. 반면에 일루미네이터는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술을 따로 훈련받았거나 스스로 깨우친 사람들이다. 상대방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관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일루미네이터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부드럽고 관대하고 수용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환하게 비추려고 애쓴다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기술을 또 소개를 했는데요. 주의를 100% 기울여 집중하라.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딱 가까이 눈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능동적으로 대꾸하라. 친숙한 화제를 꺼내라. 상대방을 관객이 아닌 작가로 만들어라. 대화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핑을 해라. 누핑은 상대가 방금 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말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산사가 되어라. 보석 진술로 돌아가라. 드러나지 않은 차이를 찾아라. 상대의 말에 손가락을 얹지 마라. 우리가 흔히 상대방 얘기하다 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이러면서 상대방 말을 가로채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을 온전한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일을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기량이고 구체적인 기술의 종합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것은 그 기술, 스킬을 배우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는 이런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다. 이 책에 이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를 눈치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기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이 눈치라고 소개를 했어요. 독일 사람은 헤리전스 빌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사람의 온전한 인간성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훈련한다는 뜻이다. 마음의 기술은 누구나 길 수 있다. 이전과는 다른 의식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누구나 일루미네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일루미네이터가 되는 이런 노력을 한다면, 즉 대화하는 기술을 배운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사람 데이비드 브룩스인데 이 저널리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품격이라든지 두 번째 산이라든지 이 두 번째 산이 나온 3년 지나고 이 책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참 이 기자다운 그런 책을 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독서 모임을 이 한국 민들레 도서관에서 했어요. 이 사람을 안다는 것을 책을 읽고 했는데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제 읽은 책, 다음에 읽을 책 이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하나 찍고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딱 30분이 됐네요. 최미정 대표님 참석이 조금 늦었지만 들은 건 느낌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양한 책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예. 저는 아까 그냥 요즘 책을 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깐 눈의 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몸이 10량이면 눈은 몇 량이라고 하죠? 1000량. 9량이라고. 예. 그만큼 눈이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그 인터넷이라든가 IT 산업의 발달로 눈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근데도 쉴 새 없이 또 카톡도 보고 그래서 잠깐 눈의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을 잠깐 감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뜨시고요. 네. 또 감으시고 안구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이래서 이제 눈에 피로가 엄청 쌓인다고 그래요. 현대인들이. 그리고 지금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이 한 4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안경 착용. 그런 것도 이런 어떤 눈의 무리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시간마다 중간에 눈을 깜빡이고 눈의 휴식을 가져오는 것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안과를 좀 가서 정기 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오던데 아직 장마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